브라질이나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저속한 나라라고 여기신다면 아직 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태국에는 숨겨진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현재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언제나 똑같이 이 나라의 논란 많은 명성과 연결된 지나치게 자극적인 관광만을 비춥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과연 태국이 정말 단지 그뿐일까요? 그리고 실제 생활 물가는 어떠할까요? 이곳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소수만이 공개하는 물가 여행자를 노린 함정 사기 등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태국을 가감없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곳은 동시에 사람들을 사로잡고 충격에 빠뜨리며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시작 전 이미 아시겠지만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내용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곳에 퍼지도록 돕는 원동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 갖는 첫인상은 모든 것이 허락된 것처럼 보이는 극도의 방종과 연결된 나라지만 그 실제 모습은 더욱 복잡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태국은 영상에서 현재 보고 계시는 모습이지만 방콕과 파타야 외 지역의 태국 여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여주거나 말해지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다룰 측면은 불교의 영성, 오랜 전통, 그리고 가정의 가치로 특징됩니다. 그곳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가족에 대한 존경심이 뚜렷한 소박한 일상을 영위합니다. 주요 도시를 벗어나면 많은 태국 여성들이 불교가 삶의 지침이 되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러이 끄라통 같은 전통 의식에 참여하고 단순함의 가치를 둡니다. 전통과의 이러한 유대는 이 태국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그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줍니다. 불교적 영성은 그들이 평정을 추구하고 역경 앞에서 굴하지 않으며 혼돈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소박한 것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방콕과 파타야의 밝은 조명 바깥에서는 이 여성들 중 다수가 현지 시장에서 일하거나 푸른 논밭에서 쌀농사를 짓거나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공예품을 제작합니다. 그들은 세계가 때때로 태국에 투사하는 개인주의적인 이미지와 상반되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태국에서 아름다움이 단순히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놀라울 만큼 자기 관리 기준을 따릅니다. 깨끗한 피부, 가볍고 편안한 의상, 그리고 늘 우아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지만 과연 이 매력이 얼마나 순수한 자발성인지 혹은 외국인들을 응대하는 법을 터득한 문화의 한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외국인이 태국 여성들에게서 보는 시각이 실제 현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몇몇 관광지역에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까요? 태국은 얼핏 보면 낙원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바로 이 햇살 인파로 가득 찬 해변, 그리고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 같은 배경에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흉악한 폭력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곳에서 위험은 대개 상냥함이나 좋은 거래를 가장하여 슬며시 다가옵니다. 가장 흔한 사기 유형 중 하나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입니다. 운전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지만 막상 요금을 지불할 때 청구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가격보다 3배까지도 더 높습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수법은 유명한 툭툭 투어입니다. 운전기사는 가장 환상적인 사원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그가 당신의 구매 금액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보석 의류, 그리고 매우 고가인 기념품 상점에 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원이나 관광지에서 줄을 건너뛰게 해준다며 접근한 뒤 나중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입장권을 가지고 사라지는 가짜 관광 가이드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매년 수많은 여행자를 유혹하는 밤 문화에서도 함정은 존재합니다. 부풀려진 액수로 청구되는 술집 계산서, 몰래 숨겨진 수수료, 심지어는 경찰이 나타나 상황을 모르는 관광객을 겁주고 즉각적인 현금 지불로만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인 폭력 없이 발생하는데 이 점이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여행자들은 이미 늦은 후에야 자신이 사기당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기만당했다는 감각, 자신의 순수함이 이용당했다는 느낌은
이 나라를 처음 찾는 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의 생활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저렴한 것일까요? 태국에서의 삶은 재미있는 대비를 이룹니다. 한쪽에서는 여행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생활 수준에 따라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주택 임대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콕 같은 대도시에서는 작지만 위치가 좋은 아파트를 월 25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의 가격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반면에 푸켓이나 치앙마이 같은 관광 지역에서는 가격이 조금 상승하지만 그래도 유럽의 주요 도시나 심지어 상파울루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음식은 정말 특별한 부분입니다. 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저렴한 음식 문화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길거리 노점 시장에서는 3달러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볶음밥, 국수, 닭꼬치, 심지어 신선한 해산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양식 식당을 자주 이용하거나 수입 고기를 먹는다면 그때는 가격이 치솟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적은 지출로 왕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양식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2배 또는 심지어 3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건강관리입니다. 태국은 이른바 의료 관광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방콕과 푸켓의 사립병원들은 최첨단 기술 해외 유학파 의사들 그리고 신속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용의 아주 일부만 지불하고 성형 수술, 치과 시술 또는 특화된 전문 치료를 받기 위해 이곳으로 여행을 옵니다. 이제 기회에 관해 말하자면 태국은 디지털 노마드 유목민과 은퇴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고정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시 거주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온라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사실상 낙원입니다. 빠른 인터넷 거리 모퉁이마다 있는 카페, 그리고 절감된 생활비가 매력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언어는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지를 벗어나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엄격한 법규가 있어서 저렴하고 유쾌해 보이는 일도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값비싼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태국에 실제로 정착하여 사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휴가 여행지로만 만끽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이 고민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태국은 단순히 해변과 흥청거리는 파티만으로 구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이곳에 처음 오는 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태국 사람들이 어떻게 소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지킬 수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불교는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에는 사원이 있고 승려들이 거리를 거닐며 가족과 나이 많은 어른들에 대한 거의 신성한 경외심이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삶 자체가 야외에서 펼쳐집니다. 야간 시장, 길거리 가판대 수상시장, 그리고 다채로운 축제들로 가득합니다. 음식은 싸고 매콤하며 어느 곳에서든 판매되는데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진정한 미식의 낙원입니다. 이 나라의 생활 속도는 또한 유명한 사바이라는 철학, 즉 서두름 없이 긴장 없이 평온한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사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흥미로운 이면도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는 매우 편안하게 느껴질지라도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려는 사람들에게 이 느린 속도는 끝이 없는 관료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또 다른 점은 사회적 격차입니다. 대도시에서는 현대식 마천루가 나무와 양철로 지어진 빈곤한 지역과 나란히 존재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관광객은 예쁜 부분만 보게 되지만 태국의 현실은 수많은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미소의 나라, Land of Smiles라고 불리는 태국인들의 미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가 극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물론 특히 관광 지역에서는 이 미소가 때로는 상업적인 속셈을 감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과연 태국이 파티와 해변 그리고 쉽고 가벼운 유혹들의 천국에 지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렴한 것이 오히려 비싼 대가로 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익숙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 아름다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낼 수도 있는 대비의 국가일까요? 어떠하든 태국은 그 누구도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혹되거나 혹은 놀라 두려움을 느끼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며 들어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곳을 떠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한동안 거주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관광객으로만 방문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헤이.